이번에는 원유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혜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일단 지난주 이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원유 시장 움직임이 어땠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원유 시장은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47달러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네. 다시 주 후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45달러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원유 시장은 주 후반 변동폭이 가장 큰 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굉장히 금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변동폭이 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원유 시장은 이제 변동폭이 워낙 큰 자산이고 이제 그런 흐름이 지난주에도 이제 이어졌었는데요. 이제 지난주 가장 큰 특징을 보였던 건 이제 주 중반부터였습니다. 이제 주 중반에는 이제 원유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인 이제 에너지정보청의 EIA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간 원유 재고 발표는 이전치와 예상치를 상회하는 400만 배럴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가는 이제 재고 증가는 원유 가격의 하락 요인이었는데 이제 거래량은 크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원유 가격 하락이 이제 추세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정도에 이제 러시아가 시리아를 공습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러한 소식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극해서 공급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을 유입해서 47달러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자 바로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군사회담을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는 다시 이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입되면서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원유 시장도 마찬가지로 고용보고서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고용보고서 둔화로 이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입되면서 이제 45달러를 깨고 44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후에 시추공수가 감소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추공수의 감소는 이제 원유의 공급을 감소할 수 있다는 이제 이슈로 유입이 되면서 공급 감소 이슈는 원유 시장을 다시 반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시리아의 그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하긴 했는데 우리에게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리아 난민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신 대표님께 앞으로 이제 그 원유 시장에서 이 원유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 상품들은 어땠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예, 뭐 원유를 제외하고서 이제 몇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번에도 이제 천연가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하고요. 저희가 그 천연가스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천연가스가 다른 자산들과 달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요인이,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재고 보고서를 잘 봐야 된다. 네. 재고를 잘 확인해야 된다는데 역시 재고가 많으면서 하락세는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당분간 뭐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은 사실 그 무엇보다도 반등의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런 그 자율적 반등 이외에서는 결국 당분간은 좀 하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는 일단 그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반등을 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원유까지 에너지 시장의 이번 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좀 강보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제 크게는 이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 공급과 수요인데 네. 저희는 좀 공급 측면에서 많이 이슈를 좀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시장은 공급 감소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그중에 대표적이다.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이슈를 하나 얘기하자면 러시아하고 이제 오펙하고 회의를 하겠다. 뭐 회의를 한다는 건 결국은 감산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네, 그렇죠. 부분을 회의를 할 가능성이 큰데 11월 달 오펙 회의를 앞두고 그 러시아하고 오펙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한다 안 한다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원유는 조금 더 상승의 어떤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원유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이지만 사실 그 밑단에는 경제겠죠, 경제. 그렇죠. 그런데 아마 연준 위원들이 좀 경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보이게 되면 사실 지표는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지표는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보이면 아마 원유 시장에서는 그
자신감을 좀 이유로 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밴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예, 저희는 현재 47에서 44에서 47달러 정도 범위를 보고 있는데 뭐 일시적으로는 조금 더 위로 뭐 한 48달러 정도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 국제 유가가 47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예. 다시 45달러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원유 가격은 당분간 이번 주 상승하지 않을까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원유까지 포함해서 해외 선물 시장 전략 전망까지 살펴보시죠.